자, 오늘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주제 아이템을 예고를 해드렸는데 요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 지금 아마 지금 뭐 저 딱 댓글창 보니까 바로 나오네. 한동훈 검사장. 네.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그 유시민 씨 그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일가를 했어요. 일가를 어떻게 네. 봤어요? 일단은 뭐 좀 한동훈 검사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천적이다. 천적이다. 유시민의 천적이 나타났다. 그거를 그거를 천적. 제가 느낀 게 검언 유착 의혹 불거졌을 때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이었나요? 그렇지. 네, 같이 얘기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걸 들어보면은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씨에 대해서 뭐 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봤다. 저 근데 유시민 전담 마커. 네, 유시민이 이렇게 뭐 한때 좀 이빨 좀 센 농객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소심하고 네, 겁이 많다. 아, 한동훈 검사가 겁이 많은 겁이 사람이다. 많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봤다. 겁이 많은 사람. 네, 어떤 면에서? 주로 이렇게 이게 일일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유시민 씨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건데? 막 일단 막 억지를 부리다가 살짝 막 애교를 부릴 때도 있고. 애교를 살짝 부리지. 예, 맞아. 토론하다가도 그래서 이 사람이 당당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 몇 번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흔들려요 사람이. 잘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이라크 파병 이슈가 주요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 여당 의원들 안에서도 막 갈리는데 유시민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나는 파병 반대야. 이렇게 막 진보인 것으로 치장하고 싶으니까 하다가 또 대통령 뜻이 파병 쪽인 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줄 서 있다. 그렇지. 그러다가 또 김금태 그 원내대표 보고 왜 파병 반대 안 하냐? 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그것이 극도로 드러난 게 조국 사태 초창기 알릴레오. 알릴레오 맞아. 예, 증거 보전이라는 희대에 나 태어나 처음 들어봤다. 와, 증거 보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게 두려워서 네. 미리 컴퓨터를 하드를 빼간 거다. 네. 증거를 보존하려고. 그렇죠. 야, 나도 살다 내가 사실 네. 나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내가 지지했던 정권이 아니어도 들어오면 굉장히 잘하기를 바라고. 왜냐면 우리 국민들 삶에 네, 그렇죠. 직결이 되니까. 이제 그걸 쭉 보다가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돌아선 게 이제 조국 사태 때였거든. 가장 크게 일조한 게 바로 유시민 씨야. 네네. 그때 사실 유시민 씨를 보면서 난 예전에 무슨 뭐 그 말쓸 신잡 이런 거 나올 때라도 뭐 저 사람 되게 똑똑하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는 그냥 아까 오늘 딱 한동훈 검사 얘기했던 그 어용지식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네. 어용지식인. 자기 입으로 어용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즈음에 얘기했었죠.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 오늘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란 말이 확 오더라고. 이 사람은 진짜 양심을 은닉인멸한 다음에 양심 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양심 보전. 네. 야, 나 진짜 사실 내가 그 너무 악의적으로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다 그랬나라고 생각했던 게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유시민 씨 뭐 또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1년 동안 계속 그랬잖아. 네네. 근데 그러더니 이제 한동훈 검사 문제 삼으니까 확인이 되니까 꼴을 내렸어. 근데 눈 떠보니까 또 평론하고 있더라고. 안 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 사실은 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최근의 일이 되어 버렸는데 유시민 씨의 그 원형이 드러난 사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떤 건데? 1980년대 중반 전두환 독재 정권 때인데 그때 그 유명한 항소위 유서 항소위 유서. 유시민 씨가 항소위 유서를 써서 그게 많이 알려지죠. 그때 잡혀가 가지고 근데 그 사건이 뭐였냐? 그러니까 서울대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을 프락치로 오인을 해서 잡아가지고 때리고 윽박 지르고 막 했단 말이죠. 고문이에요 사실상. 고문이고 유시민 씨는 안 때렸다고 돼 있어요 일단. 유시민 씨는 안 때렸다. 근데 그게 더 나쁜 걸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 군대를 제가 전의경을 다녀와가지고 좀 구타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우리 때 뭐 네. 어렸을 때 많이 있었지. 그게 제가 이제 고참들 이름도 몇 명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일 나쁜 고참은 저를 한 번도 때린 적 없습니다. 예,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일 나쁜 실제로 사람이, 그 컨트롤 타워 같은 컨트롤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데 근데 항소희 유서가 막 명문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뭐 그때 80년대 어목했던 캠퍼스를 막 묘사하면서 아 좋아요. 뭐 그거 당연 뭐 글 그때 잘 쓰니까 현실이었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끝에 뭐 부끄러움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웃기는 건 제가 어릴 때부터도 조금 이상했던 게 그 글은 제가 어릴 때도 명문이었고 제 또래 세대에도 유시민 씨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저도 맞아, 저도 맞아. 받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상했던 거는 사건의 진상이 안 드러납니다. 항소희 유서에. 그렇지. 예. 한수에서는 사건의 진상이 들어가 있어야 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2006년에 될 때에 그때 고문을 받았던 그 무고한 민간인 분이 나타납니다. 유시민 사과한 적도 없고. 예. 야, 그때 어쨌든 사람을 때린 건 뭐 오인을 했다 치더라도 사람을 때리고 뭐 민주화 운동하고는 무관한 그냥 폭력 사건이었던 폭력 거거든요. 사건. 예, 그것이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그 학생 운동의 암암리에 있었던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90년대에 다시 프락치로 오인해서 혹은 몰아가서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공교롭게 그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가 거기 있거나, 가 있거나.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저는 그런 글을 썼던 것도 자신들이 했던 죄상을 은폐하기 은폐하려고. 위해서 네, 썼던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 요즘에 그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양면적인 모습 보는 거에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저 아까 내가 한 얘기 또 여쭤보시네. YJ 리님 유시민 씨 정치 방송 다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껏 하시죠.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채널 A에서 얘기했나? 제도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씨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슬슬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있을 그 슬슬 때였거든요.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질문이 들어오길래 유시민은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절부터 활동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당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핵심 책임자고. 저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충고라는 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되게 아프네. 진짜로 유시민 씨가 이제 그렇게 영향력도 이제 커 보이지도 않고 이번에 이거 처벌받아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유시민 씨가 저렇게 나서는 게 이재명 후보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유시민 자기 딴에는 이재명한테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이 있다. 그게 예전에 썰전할 때도 느껴졌는데 이재명이 패널로 나오면 가르치려고 하고 너 뭐 나이도 좀 더 많잖아요. 한 5살인가 6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유시민 또 좀 싸가지 없다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재명 옆에 있으면 좀 사람이 후덕해 보이거든요. 이게 둘이 또 비교하면은.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이재명을 그래서 좋아하나? 유시민이 이재명을 이용하다가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이랑 붙여놓으니까 유시민이 완전 착해 보여. 네. 야, 이게 상대성이 있네.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한동훈 검사장의 그 일성이 많은 분들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그리고 또 유시민 씨의 또 민낯 같은 게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지. 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사실 이게 법조계에서도 어떻게 될까 되게 논란이 많았어. 네. 근데 대법원에서 그냥 4년 확정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전 장관이 그러지 않았나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네. 법원의 시간에서 완전히 제대로 물 먹었어.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내물라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것도 비슷하네. 이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이 성대모사. 뭐 오늘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그건 진짜 발령기예요. 발령기야. 유죄 나올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지? 네. 근데 그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자꾸 탄압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장사를 자꾸 하려는 것 같아. 네. 탄압 받으신 분이 턱걸이를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턱걸이. 몸 좋더라 그때 보니까. 몸이 좀 날씬하신 편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됐었냐면 이거는 뭐 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씨 그 동양대 PC, 동양대 PC에서 나온 요 위조한 표창장 같은 거. 네. 이게 증거 능력 인정될 것인가?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로 그 증거 능력 관련된 그 해석이 좀 바뀌고. 얼마 전에 요 판결 말고 또 지금 조국 장관도 재판 받고 있잖아. 또 정경심 씨가 그렇죠. 또 받고 있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인 줄 알고 막. 네, 조국 지지자가 저한테 악플 남겨가지고 자 정경심이 유죄라 치자. 그럼 조국이 뭔 상관이냐 이러더라고요. 내가 큰일이네. 조국
기소된지 몰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해가지고 검찰이 반발하고 기피 신청했는데 오늘 대법원이 그냥 딱 그냥 이거 동양대 PC에서 나온 이거 자료도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을 해버려서 조국 장관도 지금 약간 엿됐어. 그 1심 그렇죠. 판단도. 네. 지금 혼자 지금 저녁 그 가족이랑 먹고 마네 뭐 이게 문제가 아닌데. 저녁을 구치소에서 같이 가족끼리 먹을 수 야, 그거 있을까요? 되게 슬프다. 떨어뜨려 놓겠죠. 떨어져 그렇지. 남녀 저 지금 홍보 수용 안 해요. 네네. 부부도. 네. 근데 이제 변수는 부인이 들어가 있으면 남편 이게 둘 다 잘 안 넣거든. 그런 경우가 있어. 공범이면 네.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한 명은 잘 안 넣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근데 지금 일단 혐의 사실이 다 인정된 게 조국 장관한테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또 유재수 경제부 시장인가? 감찰무마. 감찰무마. 네. 이것까지 유죄가 나오면 이거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 네네. 그 혐의들 보면 조국 장관이 유죄가 나오는 게 확실한 게 위조 부분들, 문서 위조 그렇지, 부분들이죠. 그거는 확실하지. 네, 조국 전 장관이 호텔 아쿠아 팰리스 위조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렇지, 인권법센터. 위조를 했고 또 몇 개 더 있어요. 한두 개 더 있는데 어쨌든 정경심 씨 7개인데 그 중에 몇 개가 같이 걸쳐 있지. 네, 허위 공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 그리고 대학 입시 업무 방해까지 그 업무방해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눈여겨본 판결은 정경심 씨의 증거 은닉 교사 이 그렇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집에 있는 PC, 그 아까 유시민 씨가 증거 보존하려고 했다는 그 PC. 제가 변호사님 앞에서 설명하기가 괜찮아. 좀 부끄러운데 이게 자기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증거인멸이 안 되지.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멸을 했고 한편으로 이제 김모 PB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1심에서는 이거는 두 사람이 그냥 공범 관계인 것이고 정경심은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무죄다.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1심 판결이었고 2심에서는 아니다. 이건 교사한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판례가 제가 알기로 부딪히는 걸로 그게 좀 애매해 사실.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유죄 쪽으로 내려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것은 만약에 이게 무죄가 될 경우에 향후에 범죄자들이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에 다른 사람을 동석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악용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그냥 교사범으로 봐서 유죄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대법원에서 교사로 봤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안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관 파기환송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법관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 이런 그렇지.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인정이 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경심보다 더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전 장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사실 정경심이 증거은닉 무죄가 나와도 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유죄가. 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합쳐 보면은 저는 이제 나머지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은 좀 입증은 까다로울 거다. 이제 제가 막 예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무죄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직권남용 무죄 그리고 예비 기소를 했었던 직무유기 이것도 좀 직무유기가 좀 어렵지. 대신에 판결문에 이거는 직무로 소홀히 한 것은 맞다.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윤리적 언급은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조금이라도 했으면 직무유기는 안 나오거든. 네네.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한 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 직무유기인데 네. 뭘 조금은 하긴 했으니까. 네네. 그렇지.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이제 그 정도 덧붙여주는 상태일 것 같고 좀 관건이 이제 부산대 의전한 장학금 이게 그렇지. 뇌물인가 뇌물. 이건데 그게 좀 요 조금 애매한 것 좀 같아요. 애매하지. 네네. 그건 근데 좀 애매해, 저는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요것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한 60%. 대신에 여기도 이건 특혜다라는 판결문의 내용은 들어갈 거다. 그렇지. 예. 근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만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것만으로 징역 3년 그저 3년 정도 이상 나온다 봐야지.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문서 위조해가지고 입시 비리 저지르면 뭐 한 1년 몇 개월 주고 집행유예 붙이고 이럴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 위조 문서도 여러 개거니와 다 입시와 관련된 거잖아. 예, 그리고 반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지. 지금 반성이 다 없습니다. 부인하는데. 저는 절대 설령 입시 비리만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집행유예 붙이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맞아. 그리고 법정 구속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근데 반성이 없잖아요. 나도 그게 지금 정확한 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한테 참여를 하고 애비로서 그때 내가 부적절한 행동한 거
진심으로 사죄한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여론도 좀 달라지지. 그런데 이건 뭐 그러니까 내가 조국 전 장관한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 증거 능력이 없어서 뭐 무죄다 뭐 이런 거 사람들 솔직히 잘 모르잖아. 야 검찰이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건 증거는 있는데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렇죠. 증거는 있다니까. 근데 자꾸 이거를 갖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하고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거기도 나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나는 그분은 진짜 이해가 안 돼. 너 이번에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역모다. 사극을 왕, 너무 많이 왕이요? 사극을 너무 봤어. 역모. 조국을 조적조라고 불러왔는데 조적조를 조광조로 헷갈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번 판결 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나 세력들 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의 시간도 서서히 이제 마감이 돼간다.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하나만 가지고도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열심히 수사해서 유죄가 나온 거면 이제 검찰 개혁, 뭐 검찰 수사를 뭐 잘못했다 이런 말이 이제 쏙 들어가는 게 정상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지금 말했던 소위 말하는 저들이 말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 좋았던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국민 다수가 지지했던 검찰 개혁은 권력자와 자본을 엄정히 수사하는 것이었지. 그렇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이 아니었던 거고 저는 그리고 단언컨대 조국 전 장관보다 민주당이 훨씬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민주당은 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조국이 나쁜 놈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 제가 양심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제가 범죄자인데 막 20만 명 정도가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저의 무죄를 외치고 그렇지. 야, 나 예. 그때 제일 황당했어. 국민들도 한 20-30% 정도는 제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럼 저도 뻗팅겨 볼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예. 저는 무죄입니다. 하고 뻗팅겨 볼 것 같아요. 저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조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저렇게 사실 연쇄 살인범 중에도 뻔뻔한 사람 많잖아요. 온 국민한테 돌 맞는데도 뻔뻔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열나 많지. 예, 근데 조국은 국민 몇십 프로가 지지를 하고 몇십만 명이 모여서 저러면은 버팅겨 볼만 할 것 같아요. 거꾸로 조국이 어느 날 양심 선언을 하려고 하면 기자회견 소식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디론가 납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한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저는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다. 아, 예, 그 조국의 아프네. 예, 조국 양심 선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사태를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지. 집단 군중을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예, 저는 이 조국 사태를 축소시키면 안 된다. 민주당이 공범이다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일단 그 정경심 씨 재판까지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유승엽님, 뉴스민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보세요. 걸쭉한 김수민 기자라고 그러는데 기자 아닙니다. 네, 기자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자인 줄 알아. 네. 토킹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울프레마트님 정말 궁금한 게 오상방에는 왜 계속 국민들 미치게 만드는 걸까요? 저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수업 시간에 저 뭐 설명하다가 네. 형법 교수인데 저걸 어떻게 모르지?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슬쩍 한번 저격하시는 것 같습니다.